자, 이제 주제 다시 4번, 네 번째 단원인데요. 여기는 동아시아를 다시 보도록 할 거예요. 동쪽에 있는 아시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옆에 좌우에 대단한 나라들이 있죠. 어디 어디? 중국, 니뽕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중국의 위진남북조 시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위진남북조 시대를 보기 전에 그동안 우리가 배워왔던 고대 중국의 왕조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최초의 왕조가 뭐였죠? 가장 위에 있다. 위, 상왕조였죠. 상왕조. 각골 문자 남겼던 그 상왕조 다음이 뭐였다? 봉건제했던 주봉, 주나라였죠. 이제 주나라가 봉건제하다가 지방 제후들이 막 덤비죠. 그래서 춘추 전국 시대가 열려요. 계속 전쟁만 하다가 드디어 내가 황제 시발점이다. 진나라 시황제가 통일을 했지만 통일하고 바로 망하고 나서 유방의 한나라가 다시 수립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나라까지 배웠는데 한나라는 잠깐 중간에 왕망이라는 사람이 신나가지고 신을 건국했죠. 그러다가 바로 망했잖아. 왕 망했잖아요. 그래서 한나라는 전한, 그 다음에 신, 왕망의 신, 후한. 이렇게 이제 나뉘어요. 자, 그럼 결국 이제 중간에 잠깐 신이라는 국가가 있었지만 다시 광무제가 한을 수립해서 잘 한나라가 다시 정비가 될 것 같았지만은 결국은 이 후한마저도요 황제가 정치를 제대로 안 했겠죠. 정치를 자기가 가장 그 신임했던 응? 거시기를 포기하면서까지 나한테 목숨 바쳐 지켜주었던 누구의 너무 많이 의지랄까요? 그렇죠. 환관들이에요. 근데 이제 환관들이 이제 한나라 말기에는 정치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가 아주 엄청나게 변질됐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정치가 썩어 가면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백성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거지가 되니까 그 어떻게 살아야 돼? 굶어 죽어야 돼?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남의 것 좀 뺏어 먹어야 돼. 내 살려면. 그래서 이때 후한 시대에 각 지방에 도적대들이 막 들끓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도적대들이 이제 모이니까 뭔가 자기네들 야 우리는 우리 조직이야 막 뭔가 이런 뭔가 자신들의 가오를 잡으려고 했는지 이 머리에다가 똥색 두건을 두르고 이 떼거지로 얘네들이 움직여요. 그거를 이름하여 무슨 적대라고 하냐면 황건적이라고 해요. 황건적. 노란 두건을 두른 도적대, 황건적. 그러니까 이제 한나라 말기에 황건적들이 막 여기저기서 엄청나게 떼거지로 몰려다니니까 내가 이 흥건적들을 때려잡고 이 한나라를 내가 바로 세우겠다라는 영웅들이 막 여기저기에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내가 영웅이야, 내가 히어로야. 그래서 그 수많은 영웅들이 이때 난립을 하는데, 자, 그 수많은 영웅들 중에서 남바 탑 3가 이제 각각 나라를 세워버려요. 자, 그래서 한나라는 망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얘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니? 혹시 삼국지 안 읽어봤어요? 자, 선생님이 삼국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삼국시대가 결국 이제 이렇게 위촉오, 이렇게 세 나라로 이제 수립이 되면서 열리는데, 자, 우리가 삼국지의 주인공이었던, 자, 유비는, 자, 위촉오 중에 어떤 나라를 세운 거죠? 자, 좀 촉이 안 오겠니? 그쵸. 촉나라예요. 촉은 유비. 뭐 유비 말고 유비가 혼자 한 건 아니죠. 그 관우와 그다음에 장비 이렇게 의기투합해서 의형제 맺고 여기 이제 총나라를 이제 세웠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나라 위나라가 바로 누구예요? 바로 조조죠. 조조 조조. 그다음에 오나라가 뭐예요? 손건 손건. 그래서 유비의 총나라, 조조의 위나라, 송건의 오나라 이렇게 세 나라가
자웅을 겨루는, 자, 이게 바로 삼국시대가 되는 거예요. 삼국시대, 삼국지시대. 우리가 많이 소설책에서 들었던, 자, 요 삼국시대가 이렇게 열리는데, 결국 이 삼국시대를 통일한 최후의 승자는 바로 세 나라가 아니에요. 뭐야, 갑자기 진이라는 나라가 재통일했네? 우리 예전에 진시바랑제, 진나라의 그 진과 이름이 같다 보니까 그때 진과 다른 진이다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자를 같이 써줬네요. 자, 그러면 이 진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자, 우리 다시 삼국시대로 돌아가면 삼국지 이야기 아는 친구들은 알 거예요. 여러분들 그 유비가 왕이긴 하지만 항상 그 전략과 전술을 의지했던 아주 뛰어난 그 책략가 있죠. 누구 있니? 제갈공명 있잖아. 제갈량이라고도 하죠. 근데 그러면 조조도 여기 못지않게 제갈량 못지않은 책상 한 명 있죠. 그게 바로 내가 사마 의예요. 자, 근데 결국 이 유비는 자, 유비는 결국 이제 조조한테 패하고 관우 장비 다 뒤지고 유비도 뒤지고 결국 이 총나라는 조조의 위나라한테 이미 멸망을 당해요. 자, 그래서 가장 먼저 멸망당한 게 바로 이제 총나라예요. 그 주인공이 가장 먼저 죽어. 사람들 그 삼국지 읽다가 막판 유비 죽고 막 제갈량이 남아서 제갈량이랑 사마이랑 막 전투하는 건 별로 이렇게 재미가 없어요. 이 주인공 죽으면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유비가 죽고 이제 제갈량과 사마이 이 두 책략가들끼리 붙는데 결국 누가 이겼다는 얘기야? 사마이가 이겼다는 얘기예요. 자, 사마이가 제갈량마저도 어떻게 했다? 무너뜨리고 이제 사마이가 이제 어 승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마이가 이 사람은 왕이 아니잖아. 근데 마침 조조도 신기하게도 제갈량 죽고 얼마 있다가 또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조조도 죽다 보니까 조조의 아들 또 아들의 아들, 그러니까 어린 아들이 이제 조조의 아들이 왕이 되니까 이 사마이가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마이가 조조의 아들들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왕이 되고 싶은데 대놓고 왕이 되면 조금 모냥 빠지니까 그 나이도 좀 많아요. 나이가 거의 70, 거의 66세였대요. 그래서 결국 사마이의 손자쯤 되는 그 손자가 이 진을 건국한 거예요. 그래서 진은 사마염이라는 사람이 이제 진을 이제 건국하고 결국 이 사마염의 진이 이미 총나라 망했잖아. 근데 누군 남아 있었니? 오나라 남아 있었죠. 그래서 오나라마저도 이 사마염의 진이 멸망을 시키고 결국 최후의 승자가 된 거예요. 그 찐이 아주 최후의 웃는 승자가 되었다. 그 진은 누구냐? 어떤 나라냐? 사마의의 손자. 그러니까 조조의 책사였던 사마의의 손자였던 이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사마염. 이렇게 사마염이 재통일 한 거예요. 뭐 이렇게까지 다 삼국지 얘기가 시험 문제에 안 나오기 때문에 뭐 꼭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냥 참고로 알아두면 나쁘지 않겠죠. 자, 근데 어쨌거나 이 삼국 시대에 계속 치고받고 싸우고 또 결국 자기네들끼리도 서로 왕을 하겠다고 싸우고 아주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는 이 와중에 만리장성 북쪽에 있는 유목민족들이 얘네들이 이제 점점 힘을 키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진출했다? 이제 화북으로 진출했다. 여러분들 중국을 땅덩이가 엄청나게 크다 보니까 크게 두 개 지역으로 나뉘어요. 하나는 화북 지역, 그 다음 또 하나는 강남 지역이에요. 자, 그러면 화북, 강남, 이 남과 북을 구분하는 경계선이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어떤 강이겠죠. 강남이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황하강이에요. 여러분들 그 화북 지역이라는 거는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황하강, 황하강 북쪽
자, 여기가 이제 중국이 그동안 상나라 때부터 쭉 나라 여러 왕조들이 황하강 북쪽 화북 지역에서 쭉 이어져 왔던 거 아니야. 상나라부터 한나라까지. 자, 근데 여기에 누가 진출했다? 누가? 유목민족들이, 유목민족. 그러니까 얘네들은 유목 생활하면서 왔다 갔다 했던 민족들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원래 주인이었던 민족을 한족이라고 하는데, 자, 한족들은 이 유목민족들을 굉장히 무시해요. 아주, 좀 무시하고 깔보고 막 비하를 해요. 그래서 얘네들을 한족들은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 글자로 뭐라고 할까? 오랑캐라고 해요. 오랑캐. 오랑캐. 어, 아주 근본 없는 아주 무식한 더러운 것들 뭐 이렇게. 그래서 그 무식한 오랑캐 민족들 무시하다가 어떻게 될까요? 무식한 사람들, 단순한 사람들이 싸움 잘하잖아요. 그렇죠? 얘들 국방력이 강했기 때문에 결국 오랑캐한테 화북을 빼앗기고 이 아까 그 진 있죠, 진. 요 진. 이 진은 어떻게 돼? 쫓겨 내려와요. 어디로 가? 강남으로. 역시 강남은 어느 강 이남? 황하강 이남으로 쫓겨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랑캐라고 무시했다가 그 오랑캐한테 개망신 당하고 쫓겨 내려왔던 게 그게 바로 한족들이에요. 자, 근데 오랑캐라고 부르면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랑캐들을 호라고요. 호, 호. 그래서 5개의 오랑캐, 얘네들이 이제 화북 지역을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오랑캐는 처음에 아니었어. 5개의 오랑캐. 그 대표적인 오랑캐가 바로 우리 예전에 그 한나라 때부터 굉장히 골칫거리였던 아주 흉측한 애들 있죠. 흉노족이 있고요. 흉노. 오랑캐 중에 넘버 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이름은 오랑캐 같지가 않나요? 이름이 선비야. 선비족. 그러니까 흉노 선비 말고 또 이제 좀 약간 좀 떨어지는 세계의 또 다른 오랑캐도 있지만 어쨌거나 가장 힘이 강했던 오랑캐는 흉노와 선비예요. 자, 결국 흉노와 선비 또 수많은 다른 오랑캐들이 나라를 몇 개 세웠냐면 16개나 세웠네요. 그래서 이거를 5호 16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5개의 오랑캐 유목민족들이 16개의 국가를 어디에다가 수립했다? 화북 지역에다가 수립했다.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한다? 5호 16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5호 16국. 자, 그러면 원래 그 지역에 어느 나라가 있었다? 삼국지를 통일했던 진나라, 사마야의 진이 있었는데 진은 어떻게 됐다? 강남으로 내려갔다. 자, 그러면 5개의 오랑캐 부족과 16개의 오랑캐 국가들이 있던 그 화북 지역은 계속 이대로 갈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또 지네들끼리 으르렁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가장 그 힘이 강했던 흉노와 선비, 얘네들이 이제 맞짱을 떠요. 자, 누가 이겼을까? 이름만 봐서는 흉노가 이길 것 같은데, 와, 선비가 이겼네, 선비가. 자, 선비족이 흉노족을 작사를 내고, 선비가 통일을 해버렸네? 자, 보세요. 선비가 화북을 통일했다. 자, 그래서 선비족이 세운 국가, 이름이 뭐냐? 자, 선비족의 국가 이름이 바로 위예요, 위. 위. 선생님, 근데 아까 삼국지 조주에 위나라가 있지 않았어요? 위랑 그 똑같아요, 이름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 조주의 위나라하고 좀 구분하기 위해서 이 선비족이 화북을 통일하고 세운 나라 이름을 북자를 붙여서 북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북쪽에는 선비족의 북위로 이제 통일이 됐고요. 자, 남쪽에는 아까 진나라가 남쪽으로 이주했는데 남쪽 강남 쪽으로만 이주했다기보다는 약간 동쪽으로 가요. 그래서 강남으로 이주한 진을 동진이라고 해요. 동진. 그러니까 완전히 정남쪽이 아니라 남동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동진은 어, 오랑캐, 유목민족들한테 화북 지역을 빼앗기고 쫓겨내려온 진이다. 요게 동진이다. 자, 근데 동진도 얼마 못 가고 망하고요.
다시 송나라가 또 세워졌다가 망하고 망하고 또 세웠다가 망하고 이렇게 송제, 양진 이런 식으로 남쪽은 어쨌거나 한족들의 수많은 또 여러 국가들이 세워졌다가 망하는 일이 반복이 돼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 결과적으로 볼게요. 결과적으로 북조는 다시고 밑에 볼게요. 결국 자, 어느 민족? 선비의 선비 자, 북조는 선비족. 선비가 세웠던 무슨 나라? 북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선비족의 북이. 위가 북조다. 자, 그럼 요때 남조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족 국가들. 어, 한족에 한 5개 국가들이 있죠. 요렇게 이제 너무 복잡하니까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시대를 뭐라고 얘기한다? 위진남북조라고 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요? 위진남북조. 왜 위진남북조냐? 다시 한번 잠깐 지워볼게요. 자, 여기서 위는 뭐냐면 아까 조조의 위. 그 다음에 결국 사마염의 진. 그래서 위진이 되고요. 결국 그 이후에는 뭐가 돼? 남쪽의 한족들, 북쪽의 유목민족들. 이렇게 남북조가 열리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요 시대를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굉장히 분열되었던 혼란했던 시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북조에 대해서 조금 더 보기 전에 우리 교과서 선생님이 62페이지 한번 보고 가셔 볼게요. 62페이지 보시면요. 여기 이제 이렇게 표로 정리가 이렇게 잘 되어 있네요. 그렇죠? 여러분들, 일단 후한이 이제 결국 위초고 삼국시대로 가죠. 근데, 결국 총나라가 가장 먼저 위나라한테 이제 멸망을 당하죠. 여러분들 그 총나라에 유비가 죽고 이거 제갈공명이 끝까지 싸우다가 사마의한테 패하고 사마의의 의는 반란 일으켜서 자기 손자를 왕으로 앉혀서 이제 진이 돼요. 진. 근데 진은 북방에 5개 오랑캐와 16개 국가한테 나라를 뺏기고 어디로 갔다? 남쪽으로 갔다. 강남으로. 그래서 이때의 진을 동진이라고 하고요. 동진의 뒤를 이어서 나머지 네 나라는 전부 다 한족 국가다. 자, 하지만 북조는 결국 5호 16국을 북이가 자, 어느 민족? 선비족 이 북이가 통일했고요. 북이도 약간 또 이렇게 분열이 되다가 결국 북이의 북주 출신 왕이었던 양견이라는 사람이 이제 수나라를 세워서 남쪽까지 정복하여 결국 이거를 위진 남북주 시대를 통일한 나라는 수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수나라는 다음 시간에 다음 단원에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학습지로 가서요. 북조 먼저 볼게요. 자, 북조는 아까 선비족의 북위인데, 자, 이 선비족 황제 중에 효문이라는 황제가 있어요. 효문제. 이 사람은 적극적인 한화 정책을 펼쳤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힘은 강하지만 그리고 이 화복 지역을 우리가 정복했지만 얘네들 한족들 문화를 보니까 굉장히 고급져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좀 후져 보여. 우리는 오랑캐는 오랑캐인 거예요. 우리 그 여러분 아까 오랑캐로 호자 썼다고 했죠. 호. 우리 그 오랑캐들이 먹는 빵 또는 떡을 뭐라고 하니? 호빵, 호떡이라고 하잖아요. 맨날 얘네들은 호떡만 먹은 거예요. 호빵만 먹고 아침에는 호떡, 점심에는 호빵, 저녁에는 또 호떡. 뭐 이런 식으로. 근데 한족들 얘들 보니까 아주 그냥 진수성찬이에요. 뭐 음식 문화부터 뭐 집 만드는 거, 건축, 예술 뭐 등등. 너무 한족의 문화가 우리들 문화보다는 조금 훌륭하다. 그래서 뭐 한족의 문화를 어떻게 하자? 배우자. 우리도 같이 우리 것도 있지만 한족 문화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가 같이 이거를 융합하자라는 이른바 호환융합
호환 융합 정책을 이제 펼친 거예요. 한족과 유목민족의 문화를 결합했다. 그래서 이제 그 한족들도 또 이제 오랑캐 유목민족들이 생활했던 것들 또 받아들일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의자에 앉는다든지 침대 생활한다든지 뭐 테이블에서 밥을 먹는다든지 이런 것도 이제 주로 유목민족들이 했던 거거든. 이런 것도 또 이제 한족들이 받아들이고 한족들은 또 유목민족들의 의생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다 이제 배우고 받아들이고 먹는 것도 또 이제 우유도 좀 먹고 뭐 그렇게 다양하게 유목민족과 한족들의 문화가 어디에서 북위에서 발전했다. 어느 황제 때? 효문제 때. 자, 그거 기억하세요. 효문제 때. 자, 그리고 다시 남조로 가면요. 아까 한족들이 강남으로 왔잖아. 근데 그동안 이제 강남 지역은 대단히 좀, 우습게 봤나 봐요. 우리나라 서울도 보면요. 강남, 예전엔 다 논밭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엄청 대한민국의 제일 금싸라기 땅이 됐잖아요. 자, 마찬가지. 이 중국도 강남 지역이 아주 그냥 이렇게 버려진 지역이었는데 한족들이 여기 가서 살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개발이 되는 거예요. 사실 강남이 날씨도 따뜻하고 평지도 많고 비도 많이 오고 하니까 농사짓기, 사람 살기 더 좋은 지역이었다는 거를 이때 가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최초로 한족들이 남조를 강남에 세우면서 최초로 강남 지역이 개발되었고요. 자, 그다음에 강남 지역에는 이제 좀 한족들이 오다 보니까 주로 이제 귀족 문화가 발달했다. 귀족 문화. 자, 그래서 귀족 문화는 좀 뭔가 세련된 문화. 우리 북방 민족들은 이렇게 세련되기보다는 좀 소박한 좀 뭐 그러한 문화인데 여기는 굉장히 이제 세련된 귀족 문화가 발달을 했다고 해요. 자, 그리고 어떤 사상이 유행하는데 이게 뭐냐면 청담 사상이 유행했다 그래요. 청담. 자, 청담이 뭘까요? 청담. 음, 청, 청이라는 거는 맑다라는 뜻이야. 맑다. 청아하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맑다. 맑은. 그 다음에 담이라는 건 뭘까? 우리 담소를 나눈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많은 담은 뭐야? 이야기. 응? 맑은 이야기 하는 것이 유행했대요. 응? 왜냐면은 이 한족들은 왕이 신하가 왕을 배신하고 왕을 죽이고 윗사람이 죽이고 계속 막 권력 투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뭔가 진절머리가 난 거예요. 그냥 그동안 너무 다른 사람들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친구들 이야기할 때 좋은 얘기에 아니면 안 좋은 얘기에 대부분 쉽죠. 엄청 뒷담화하죠. 뒷담화하면 마음이 어때요? 조금 찜찜하죠. 심지어 그 뒷담화한 것 때문에 내가 학교폭력이 연루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절대 뒷담화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귀족들도 이걸 깨달은 거야. 자, 그래서 우리 어떤 얘기하자? 맑은 이야기하자.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하자. 뒷담화하지 말자.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유행을 했다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우리 동강 중학교에도 청담 사상이 좀 유행했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청담동이라는 동네도 있잖아요. 잘 나가는 동네 청담동. 그분들 이제 맑은 이야기 하시나 봐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 남조는 이제 뒷담화하지 않는 맑은 이야기 하자. 누구를 씹어서 그 사람을 내가 누르고 올라간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뭐 이러한 또 생각들을 하게 됐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 사회 문화의 중요한 제도 하나 더 보고 가실게요. 자, 우리 관리를 이때 당시에는요, 추천을 했대요. 추천. 자, 추천이라는 말은요, 어, 말 그대로 이 사람이 되게 훌륭하니까 관리로 한번 써보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관리를 선발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시험 봐서 뽑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추천을 누가 하냐면 또 인재들이 각 지방에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전국에 훌륭한 인재가 있는지 내려가서 지방에 가서 추천을 하여라라는 임무를 맡은 관리가 따로 있대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중정관이라고 해요. 중정관. 그래서 이제 중정관들이 지방에 가서 이 지역, 특히 이제 성남에 왔다. 성남 지역에 아주 덕이 많고 훌륭하고 능력 있는
동강중학교에 역사 선생님 장세준이라는 사람이 있다더라. 이 사람은 1등급이에요. 라는 식으로 막 이렇게 추천을 하는데 추천도 등급으로 나눈 거예요. 그 등급이 몇 등급이냐면 9등급이에요. 그래서 이거 뭐라고 하냐면 부품 중정제라고 이야기해요. 자, 부품 중정제. 자, 교과서 63페이지 부품 중정제에 대한 내용이 잠깐 나와 있는데 요거 잠깐 보고 가실게요. 보세요. 중정관의 사람이 있어. 중정관은 뭐 하는 사람이야? 지방의 관리를 추천하는 사람이에요. 그 이 사람이 지방의 평판, 덕망, 재능을 바탕으로 인재를 몇 등급? 9등급으로 나눠서 추천하는 제도. 그러니까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지방에서 인재를 중정관이 추천을 하면 야, 얘 1등급인 사람들은 중앙의 높은 1등급 관리로 임명하겠다라는 거죠. 자, 근데 중정관이 동강중학교에 왔어. 그러면 당연히 우리 동강중학교에 선생님을 선생님을 당연히 추천하지 않겠죠. 그 뭐 결국 추천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중정관한테 많은 뇌물을 주는 거예요. 또는 뭐 막 접대를 엄청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등급 받아가지고 국무총리가 됐다. 국가의 가장 높은 관리가 된 거야. 그러면 이제 또 다음에 또 중정관이 갈 때, 야, 선생님 아들이 있는데, 야, 걔 1등급으로 좀 추천 좀 해봐. 뭐 이런 식으로 또 가면 또 그 가문의 사람을 또 추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결국 지방에 있었던 힘 있는 가문들이 중앙의 관리가 되는 거예요. 어? 자, 보세요. 지방의 유력 호족이 중앙관직을 독점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벌어져. 자, 무슨 제도였기 때문에? 문벌귀족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걸 잘 알아야 돼. 이 구품 중정제는 지방 호족들이 뭐가 되는 거야? 중앙 귀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중앙 귀족이 한 번 되면, 야, 우리 가문이 이제 계속 힘을 가져야 돼. 그래서 파워 있는 가문들끼리 또 지네들끼리 서로 결혼해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또 결혼을 통해서 끈끈한 관계를 유지해서 한 번 힘을 갖게 되면 계속 그 가문이 떼거지로 힘을, 권력을 독점하는 이러한 귀족들이 나타난 거예요. 자, 이거를 무슨 귀족이라고 한다? 문벌 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관리 추천을 구품 중정제로 하다 보니까 지방 호족이 중앙 귀족으로 가는데 한 번 중앙 귀족이 되면 그 귀족 가문은 또 떼거지로 파워를 갖게 되고 힘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들을 우리 뭐라고 한다? 문벌 귀족이라고 한다. 결과적으로 구품 중정제의 결과 문벌 귀족 사회가 형성되었다. 자, 요 결론을 꼭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때 이제 종교 보니까 이제 불교가 이제 또 유행했네요. 불교. 엄청나게 이때 또 불교가 유행했던 이유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교과서 밑에 보시면요. 63페이지 보시면, 그 중국의 스케일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 이게 불상도 보면요. 윙강 룽먼이라는데 지금도 이제 중국 여행 가면 요거 보러 많이 가는데 우리나라의 그 석굴암에 있는 석굴 본尊불상의 한 20배 돼요. 보세요. 이 석굴이 얘네들은 이제 사원이 있는데 다 부처님이에요. 자, 높이가 밑에 볼게요. 높이가 무려 14m. 우리 건물 한 6층, 7층 정도의 규모예요. 우리 4층 건물보다 더 높아. 근데 이제 자세히 얼굴을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누굴까, 이 사람이? 황제의 얼굴을 이렇게, 어,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저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을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이렇게, 만든 거죠. 그 부처님의 얼굴이 알고 보니 황제 얼굴이야. 뭔가 의도가 있겠죠. 어떤 의도? 황제 얼굴 본다는 거는 결국 황제의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종교를 이딴 식으로 좀 이용했다. 한마디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불교를 이렇게 발전시켰다라는 거를 또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도교가 이때만 유용하네. 도교.
도교는 노자와 장자, 우리 옛날 춘추 전국시대 노자와 장자는 놀자, 잠자자, 그냥 본능대로 편하게 물 흐르듯이 살자. 이게 노장 사상 아니었겠니? 그리고 신선, 자연에 가서 이제 좋은 공기 마시고, 맑은 물 마시고, 운동하면은 불로장생할 수 있다라는 신선 사상. 그 다음에 각 지역별로 있는 민간 신앙.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우리 그 남조에 뭐가 있다고 했니? 청담 사상 있잖아. 맑은 이야기. 뒷담화하지 말고 좋은 이야기. 어? 청담 사상. 이런 것들이 다 짬뽕이 된 거예요. 짬뽕. 그래서 어, 이게 이제 도교로 이제 발전하는 거죠. 어? 자, 그래서 특히 이제 귀족들이 도교를 주로 많이 믿어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하게 좀 마음도 이렇게 편하게 자연과 함께 뭐 하자는 이 도교를 이제 귀족들이 이제 많이 믿었는데 뭐 그와 관련된 시가 하나 있네요. 도연명이라는 분이 이제 귀거래사라는 시를 남겼는데 귀거래사라는 뜻은 돌아왔다, 돌아간다 뭐 이런 뜻이래요. 돌아가련다, 이제 그만두자. 나 원래 세상과 인연이 없었는데 벼슬길에 나간들 뭐가 구할 것이 있으리요. 벼슬길에 나가봐야 어때요? 서로 그냥 경쟁에 치여가지고 내가 너를 밟고 올라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냥 돌아가겠다. 자연으로 돌아오겠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귀족들이 추구하고 있네요. 이 사람 무슨 종교 믿었겠니? 도연명. 또 성이 도시네요. 도교를 믿었겠네요. 그와 관련된 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그 위진남북조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자, 결국 이 위진남북조를 통일한 나라가 어떤 나라였다? 수나라인데요. 그 수나라와 당나라 얘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갈게요. 오케이, 끝.